어떤 말은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알아차렸으면서도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중에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톤이 가라앉아 있었고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길었습니다. 늘 묻던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회사 일은 많지 않냐? 요즘 몸은 괜찮냐? 그런 질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짧게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냥 그렇지 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말을 삼키고 있는 듯한 그런 숨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지 않으셨습니다. 웃음이 중간에서 끊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상하다고,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목구멍 어딘가에서 멈춰섰고 저는 다른 말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꺼내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사실은 말이야. 하고 시작하신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로를 해야 할까요?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마 피곤하신 거겠지.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러신가 보다. 별일 아닐 거야. 통화를 끝내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동안, 저녁을 먹는 동안,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그 다짐은 어느새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일들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그 통화는 점점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샀다. 이웃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더라.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하지만 그날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문장 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표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고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타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썼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또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푹 주무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도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어머니가 더 걱정하시면 어떡하지? 나도 지금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 어머니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꽤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 같았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까 굳이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도망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대답이 돌아올까봐, 그 대답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까봐 일부러 질문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어머니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한다.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으면서도 알기 싫었습니다. 그 모순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잤다. 역시 짧았습니다. 평소의 어머니라면 어제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가 잤다. 새벽에 잠깐 깼다가 다시 잤다. 이런 식으로 길게 답하셨을 텐데 그날은 딱 4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메시지는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와는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도 했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어긋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하셨지만 예전처럼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래서 말인데, 그러고 보니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 요즘은 대답 하나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니까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먹었다. 뭐 드셨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던 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오늘 김치가 딱 알맞게 익어서 맛있었다. 내 아버지가 2그릇이나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날은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네. 전화를 끊기 전 저는 결국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바쁘지? 저요? 괜찮아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묻고 싶었던 말을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정작 힘든 건 어머니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는요? 나도 괜찮지.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이 정말일까요?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더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냐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다음 주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 넌 일 열심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언가 말하고 싶으신데 말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과 샀다. 이번 주에 올 수 있냐? 순간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고 평소처럼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밝음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냐? 회사는 어떠냐?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다 들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웠습니다. 이 질문들이 돌아왔다는 게 어머니가 평소로 돌아오셨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밥 먹으러 와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괜히 걱정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피곤하셨던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왔구나. 배고프지? 곧 다 됐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어머니는 평소처럼 움직이셨습니다.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밥을 먹으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친척 이야기, 날씨 얘기.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 보이더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할 때마다 피곤해 보여서 내가 괜히 연락 자주 하나 싶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연락을 줄이셨던 겁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평소와 달랐는지, 지금은 괜찮으신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보이시는데 괜히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지나간 일인데 굳이. 또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거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응. 다음에 또 와라.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손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또 지났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 요즘 어떠시냐?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지난달에 만났을 때 좀 안 좋아 보이셨거든. 지난달요? 응, 11월 초쯤 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내가 같이 갔었지. 순간 귀가 쫑긋했습니다. 병원이요.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아, 너 몰랐구나.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나 보네. 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결과가 좀...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검사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별거 아니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더라.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다행히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 근데 너한테 말씀 안 하셨어? 이상하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1월 초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했던 때가, 말수가 줄었던 때가, 전화할 때마다 힘없어 보이셨던 때가,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혼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혼자 결과를 기다리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고모한테 들었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별일 아니었어. 정기검진에서 뭐가 좀 나왔다고 해서 다시 검사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내가 바쁜 거 아는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바빠서 말씀 못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 저 그때 알았어요. 뭘, 어머니가 평소랑 다르다는 거, 힘들어 하신다는 거, 다 알았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알고도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11월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짧아진 대답들,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한다. 라고 했던 메시지, 그냥 내가 바빠 보이더라. 라고 했던 말,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짐이 될까봐, 저를 걱정시킬까봐 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을 핑계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니까 저도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는 대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너 왜? 그냥 왔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앉으세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달에 병원 가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길 바랐지. 무서우셨죠? 조금. 많이 무서우셨죠?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많이 무서웠어. 혼자 검사 결과 기다릴 때 밤마다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더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그리고요. 너한테 짐이 될까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짐이 될 리 없잖아요. 그래도 넌 내 인생이 있잖아. 일도 바쁘고 내 생활이 있는데 내가 괜히 엄살 부리는 것 같았어. 엄살이 아니에요. 무서우셨던 거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전화할 때마다 내가 물어봐 주길 바랐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괜찮으세요? 라고.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내 묻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티를 냈나? 내가 눈치챘으면 부담스러워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그래서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목소리가 자꾸 떨리고, 말이 짧아지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야 했어요.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저 분명히 알았어요. 어머니가 평소랑 다르다는 거, 힘들어 하신다는 거, 근데 묻지 않았어요. 대답이 무서워서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어머니가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조금은 덜 무겁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압니다. 침묵이 때로는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묻지 않는 것이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즘은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합니다. 평범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요즘 힘든 일 없으세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때로는 어머니가 별일 없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묻습니다. 조금 더 묻습니다. 침묵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알고도 하지 않았던 말,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 외면했던 순간들, 후회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침묵 뒤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평소와 조금 다른 목소리, 짧아진 대답, 사라진 웃음. 그 작은 변화들이 누군가의 외로운 싸움을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물어봐 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대답이 무섭더라도 물어봐 주세요.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보다 묻고 함께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알면서도 묻지 못했던 순간, 외면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의 삶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